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늘의 작전주가 하이트 진로입니다. 여러분들 하이트 진로를 모를 수가 없고 다 좋아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하이트 진로는 말 그대로 하이트와 진로가 합쳐진 회사고요. 지난 2005년이었습니다. 하이트 맥주가 이제 진로를 인수해서 나온 건데 지금 저 지배구조 그러면 좀 이따가 저희가 한번 하면서 다시 이제 파악을 해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짧게 설명해드리면은 진로 같은 기업이 1924년으로 설립이 됐으니까 이미 100년 된 기업이다. 뭐 그래서 하이트 진로 100년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좀 뭔가 이상하다의 테마가 될 텐데요. 매출도 한 3% 올랐고 영업이익도 484억, 25% 이제 선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까?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된 거였는데 하이트 진로는 크게 네 가지 부분입니다. 소주가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맥주, 생수, 기타, 막걸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소주 쪽으로는 뭐 제품군 보면 참이슬, 진로이즈백, 일품진로 버티고 있고 맥주 쪽에서는 이제 테라와 켈리, 특히 켈리가 세컨 브랜드인데 꽤 많이 잘 나가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뭐 끌어줬다. 뭐 필라이트도 있고요. 생수 쪽에는 석수, 뭐 이렇게 제품 믹스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실적이 잘 나왔고요. 테라만큼은 아니지만 두 번째 나왔던 켈리도 괜찮게 뭐 단기간 1억 병도 팔고 그랬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여기에서 오늘의 작전주와 테마를 좀 찾아봤는데요. 하이트 진로 또 하이트 진로 홀딩스라는 좀 모기업이 가장 좋았던 때가 2019년에 1분기에 테라 나오고 그 다음에 진로 이즈백 나오면서 완전히 뭐 다 테라 진로 이즈백 주세요 하면서 광풍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2020년 때 하이트 진로 주가가 무려 47,000원을 찍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2년 동안 계속해서 하이트 진로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적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이는 몇 가지 이슈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주가 거의 50% 60%인데 회식 문화 때문에 뭐 소주 시장이 줄었다더라. 오케이, 뭐 이런 것도 하나 받아줄 수 있겠고요. 맥주 쪽에서 주가를 폭등시켰던 이유는 테라가 드디어 다 잡겠구나 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영원한 뭐 맥주 시장의 강자죠. 오비 맥주의 카스가 여전히 굳건하더라. 그러면은 테라 뭐 켈리 광풍도 또 여기서 뭐 사그라드는 거 아니야? 그런 이유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뉴스를 좀 보시면은 참이슬 소주에서 뭐 경유 냄새 난다. 그다음에 필라이트에서 응고된 거, 뭐 콧물 맥주,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100만 캔 이상을 회수하고 뭐 이런 악재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설명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트 진로와 하이트 진로 그룹에 이거 외에 뭐가 있을까? 이게 또 우리 코스피 왜 밸류업을 해야 되는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나온 게 하이트 그룹의 지분 구조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바로 그 그룹이어의 지배 구조였었는데 아주 크게 보시면은 박문동 회장이 있고요. 현재 자식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저 맨 위가 오너 일가고 저 오너 일가가 서영 ENT라는 회사를 지배하고 그게 하이트 진로 홀딩스를 지배하고요. 그 밑에 하이트 진로가 있는 전형적인 지주회사가 완성이 됐는데요. 문제는 저 박문덕 회장이 갖고 있는 하이트 진로 홀딩스 지분 29.49%입니다. 왜냐하면 저 지분은 결과적으로는 자식들에게 상속을 해야 되는데 뭐 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저 지분이 거의 뭐 600억 정도가 되고요. 절반 상속세 낸다라고 하면은 300억 정도를 뭐 상속세를 자식들이 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싸게 그나마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이트 홀딩스 주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져 줘야 나중에 상속을 했을 때 상속세의 부담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게 실은 이제 국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물론 그 누구도 일부러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주가를 뭐 떨어뜨렸다라고는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그러나 상속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 회장이 갖고 있는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지분을 좀 더 싸게 자식들에게 넘겨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주가가 저 실적 괜찮은 거에서도 그랬 때문이 아닐까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일종의 주봉 차트를 이제 갖고 왔는데요. 지금 제 차트를 이게 보시면은 이 그림이 앞서 에코프로 머티 봤던 그 그림이랑 똑같아요. 2019년에 거의 24,000원 갔다가 이게 계속 빠지면서
9,000원까지 오게 되는 이런 흐름입니다. 이건 이제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그림이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왜 하이트 진로를 갖고 왔는가? 하이트 진로도 앞서 47,000원 찍었던 대비 이제 반토막이 났지만 앞서 그 표를 보시면 하이트 진로는 오히려 하이트 진로 홀딩스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누를 필요는 상대적으로 덜한 거예요. 하고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주가를 이 정도로 눌러놨다면 이제 지분 구조 어떻게든 끝나고 나면 나름 하이트 진로는 뭐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의 작전을 하이트 진로로 짜봤고요. 특히 오늘 여름 덥다고 합니다. 이제 폭염 속 또 파리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소주, 맥주 올여름 2분기에 실적도 좋아질 것 같아서 하이트 진로를 꼽아왔지만 다만 저는 계속해서 이 하이트 진로 홀딩스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뭐 투자는 저는 별로라고 보고 이것 때문에 실은 밸류업을 한다. 이 밸류업을 그래서 강제성을 안 넣을 수가 없다. 이런 모습이 이제 워낙 횡행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의 작전주 앞서 말한 뭐 유상증자, 느닷없는 물량 폭탄 이것과 연관돼서 살펴봤습니다. 전형적이죠. 그래서 홀딩스 버튼, 뭐 상속 앞으로 할 주가는 주식은 보지도 마라. 이게 불문율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장에서. 뭐 현대가도 지금 그렇잖아요. 홀딩스가 누가 될지가 이제 모르니까. 뭐 거기서부터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잘 못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한 3가지 정도 이제 이슈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방금 이제 제기해 주신 상속과 관련된 이제 논란. 이건 굉장히 매우 합리적인 이제 추정이다. 근데 뭐 이렇게 증거는 없어요.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추정인 거죠. 추정이에요, 추정. 합리적인 이제 추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기업 가치 대비해서 워낙 지금 저평가되고 있고 하이트 진로보다 이제 하이트 홀딩스의 시총이 지금 한 2천억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박 회장의 이제 지분을 승계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이제 시가총액 최대한 이제 좀 억눌러서 상속세를 이제 좀 덜 내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구도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던 건 이제 밸류업.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좀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런 맞습니다. 사안 때문이에요. 예. 이게 이제 기업의 가치보다 절대적으로 좀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이런 식의 기업 외적인 이제 원인이 좀 있다. 그걸 이제 해소시켜서 기업의 가치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거. 네.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좀 강제성을 이제 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좀 강제성 이제 또 그런 이제 시행 규칙들을 이제 마련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즘에 이제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뭐 빙가류 관련된 기업들도 그렇고 또 김 만드는 회사들 주가 이제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라면 만드는 기업들 막 지금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은 워낙 지금 주가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도 하이트 진로 같은 이런 이제 주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수 기업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제 하락한 원인도 보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지분을 이제 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이트 진로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이제 뭐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OPM이 지금 9%.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높게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수익성이 지금 회복되고 있고 또 작년에 소주 맥주 가격을 또 올렸잖아요. 요즘에 식당 가서 그냥 소주 한 병 마시려면 5,000원이거든요. 소주 맥주 가격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그 원가율이 이제 개선된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실적이 이제 반영이 좀 됐다. 근데 주가는 이제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해줬던 것처럼 뭐 필라이트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노이즈들 몇몇 가지 이제 악재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지금 짓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만 놓고 이제 보더라도 수익성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단계. 다만 이제 딱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게 이게 소주 맥주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비싸다. 그래서 이게 집에서 이제 혼술하시는 분들이 막 늘고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소주 맥주 가격이 워낙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뭐 집에서. 사실 이제 경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주 소비량이 이게 생각만큼 회복되질 못하고 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하이트 진로 이제 주가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매출의 거의 50% 정도가 이제 소주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주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제 그때부터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들을 이제 좀 짚어봤을 때 결국은 이제 기업 외적인 요소들이 주가를 이제 짓누르는 경향이 조금 강했었다. 뭐 그래서 주가는 지금 현재 이제 워낙 이제 바닥권인데 과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어디서 찾아야 될까? 요것도 여전히 조금은 의문부호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준호 매니저 의견 듣기 전에 준비해 오신 식음료 내지는 뭐가 있다면 식음료 하이트 진로도 좋지만 뭐 저는 오히려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요즘에 이제 뭐 각광받고 있는 이제 내수주가 아니라 수출주예요. 라면이라든지 빙가류 만드는 기업들. 저는 오늘 빙그레라는 종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빙그레는 이제 바나나 우유 때문에 요즘에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바나나 우유 최근에 나온 리포트 좀 재밌는 리포트가
바나나맛 우유의 바나나 뭐 이런 네. 리포트가 이제 나올 정도로 네. 빙그레 우유에서 만든 이제 바나나 우유가 해외 수출이 워낙 좀 늘어나고 있고 네. 빙가류도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름철 되면 이제 메로나를 포함해가지고 요맘때 뭐 이런 아이스크림 굉장히 많이들 드실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빙가류 실적까지 이제 가세가 좀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뭐 단기 급등한 게 이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뭐 네. 삼양식품의 선례를 본다라고 하면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이제 이런 식료품 관련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내수주의 틀을 벗고 우리도 수출주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재평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외 수출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수출이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빙그레이기 때문에 뭐 2분기 이후까지도 예. 실적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는 네. 그동안에 이제 일발이라든가 투자 트레이딩을 보면 아예 이런 황소, 홀딩스 네. 이런 주가 누르기에 의구심이 있는 거는 이제 안 쳐다보는 쪽 같아요. 네, 저는 예. 거의 안 보고요.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네. 있거나 아니면 트렌드에 네. 맞는 종목들을 이제 보통 이제 하는데,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K푸드가 굉장히 열풍이고, 실적 잘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불닭볶음면이 네. 정말 난리잖아요. 그래서 열풍으로 지금 최근에 삼양식품 주가도 크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불닭볶음면보다 더 열기인 게 제가 이제 서울역에 있는 마트를 굉장히 자주 가요. 네. 롯데마트인데 거기는 이제 공항철도가 있어서 거의 한 80%가 외국인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이렇게 쌓아놓은 게 보면은 김이에요. 그래서 김이 이제 거의 네. 검은 반도체라고 좀 최근에 네. 불리고 있는데 지금 농수산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네.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김 가격만 도매 가격만 8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수출도 찍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엄청 그래서 늘었어요. 냉동김밥이 네. 지금 네. 미국의 어떤 이제 마트에서 열풍이고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뭐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외국에서도 김의 어떤 그 열풍과 또 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김을 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또 CJ 시푸드. 네, 왜냐면 수산물 가공 관련해서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고요. 네. 뭐 어묵이라든지 뭐 맛살, 햄, 뭐 김 같은 경우를 공급하고 있고 면류도 이제 공급하고 있는 네. 가정 간편식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 삼양식품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3배 이상 급증했어요. 근데 이젠 CJ 시푸드의 김 매출은 100배 이상 영업이익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 관련된 종목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삼양식품 대비해서 CJ 시푸드는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김 관련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CJ 시푸드를 한번 탑픽으로 꼽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프트였고요. 오늘 작전주 할 때 하이트진로 김민지 님이 하이트진로 그러면은 왜 가지고 왔을까 참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그 차트를 좀 보시면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 홀딩스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하이트진로 홀딩스는 앞서 그 그림을 보시면 박문동 회장 지분이 거의 30%가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하이트진로 홀딩스 지분을 네. 소화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까 그 표를 보면 맨 끝단에 있는 그 그림 있을 텐데 그 그래픽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로 홀딩스만 입수하면은 밑에 있는 하이트진로는 그냥 얻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하이트진로는 오히려 영향권이 없고 하이트진로의 그 박문덕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은 2%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트진로 홀딩스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저기 주가를 거의 뭐 3분의 1 가까이 눌렀다는 증거는 없지만 떨어지게 된 거였고요. 하이트진로는 상당히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여름 무더위 오고 다시 뭐 테라, 켈리 맥주 마시고 파리올림픽 오게 되면 이번에는 상당 부분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상승 탄력이 있다. 우리 김민지님. 네. 그래서 갖고 왔었습니다. 저도 이제 좀 보태기를 좀 네네.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상속과 관련된 어떤 지분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홀딩스의 이제 가치는 최대한 억눌려서 상속세를 덜 내게 만들고 그 지분만 넘겨야 그렇죠. 되니까. 그 홀딩스가 지배하는 하이트 진로의 가치는 당연히 이제 부풀려야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업황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2분기 때 성수기가 이제 도래한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소주 매출이 과연 얼마나 이제 회복될지 될까? 그걸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린 거고 실적도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이제 이유에서 네. 오늘 이제 철진 MC께서 준비를 해오셨다. 그겁니다, 민지님. 이렇게 김민지님. 이해를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우리 박별님은 솔직하다, 매경. 다 이야기를 해줬고요. 저 유증할 때 많은 분들 의견 주셨습니다. 이원노님, 유증하는 회사 이유 따져보면 전부 시설 투자 포함 운영자금인데 유증은 유증은 그렇다면 큰 호재일까요?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어이없네요. 아마 이 말이
기보유자들은 일단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픔을 이제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드림님이 일부만 판 게 악재였습니다. 잠재적인 추가 매물 출회 가능성. 이제 오버행 관련한 이야기들. 송호선님이 대주주 참여 저조하고 일반 주주를 돈 끌어 모으려고 하는 주주 배종 유중의 의도가 나쁘다. 이제 다 이게 이제 국장에서 이게 한 5년 이상 투자를 네. 하시면은 이런 우리 트라우마가 이제 유증을 있습니다. 얻어맞은 네. 이제 주주분들은 정말 속상할 수밖에 아픔을, 네, 없어요. 얘기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주가가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네.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이제 빠지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이제 어려움을 좀 토로하시는 것 같습니다.